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오늘 12시 반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예, 준비를 하다가 좀 늦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에 매블쇼가 있어서, 제가, 어, 1시 한 20분까지는 마쳐야 되고요. 매블쇼 마치고, 이제 보수들의 합창도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6시 반에 분당 야탐역 광장에서 윤석열 터진 좌우통합 집회가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마지막 집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6시 반에 이 야탐역 광장 집회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송 대표 얘기부터 하면요. 이재명 영장을 기각해서 이 난리 법석이 났던 그 유창훈 판사한테 걸렸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송 대표 쪽도 이게 과연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유창훈 영장재단 부장판사,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는 설명대수로 보이나 대북송금 사건에도 피의자 주변 인물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다면서도 불구속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사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수 변절자들에게 엄청난 협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판결이 쉽게 얘기하면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하곤 나머지 것들은 구속을 시킬 정도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 쪽도 저기서 할 말이 많거든. 저게 충분히 이건 반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불구속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보수 변절자들하고 조중동은 야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는데 어떻게 이게 그래?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북송금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 혐의가 중차대한 게 아니니까 경미한 거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구속수사에서 혐의가 중차대하고 이 중벌이 나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위증교사 혐의는 그렇게 이 중벌은 아니고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가용석 같이 누구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에 대한 항변을 주장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중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이 위증교사 혐의는 딴 사건이잖아, 딴 사건. 이 대북송금이나 여기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아닙니까? 그 뭐 자기 무슨 뭐 신형 강제 임원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그때 한 번 위증교사를 유죄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건 들어올 때마다 이놈은 위증교사 했으니까 무조건 증거인멸이 있으니까 다 구속시켜.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보수 변절자들처럼 음해하는 것처럼 부당한 판결 내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판결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에 대해서 보장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박용수 씨는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게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 어떤 기업가가 박용수 씨에게 전달해서 박용수 씨가 저쪽에 누구야 윤관석 의원에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단순 전달책이긴 하지만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장 발부 가능한데 송 대표는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 증언이 나온 것도 없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박용수라는 사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용수 씨가 5천만 원 거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나눠 먹을게요. 이걸 송영길 대표하고 상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권에서 남을 지금 이 검찰이 조작한 것처럼 상대 캠프 사람을 매수하려고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 캠프에서 돕는 사람들끼리 식사비나 교통비 정도 나눠 쓰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송 대표한테 굳이 보고할 필요 없다. 이건 다른 캠프 다 물어봐라 다 그렇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입장인데 박용수뿐이 아니라 이 관련된 윤관석 의원부터 이성만 의원이고 누구고 뭐고 전부 다 송 대표한테 얘기 안 받고 알 수도 없다. 알지도 못했다. 이런 입장이니까 여기 대해서 송 대표는 혐의가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은 재판할 필요도 없이 이건 무조건 범죄다. 그게 아니면 일단 구속해놨는데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 같은 경우처럼. 그럼 국가가 배상해야 되거든. 그래서 확정적인 이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하나도 입증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창원 판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영장 기각을 보면 송 대표는 기각이 100% 확정되는 게 맞아요. 이 논리면은. 또 하나 유 판사는 또 강진구 기자에 대한 영장도 심지어 두 번째 영장을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제 송 대표 쪽 우려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기각시킨 다음에 조중동과 보수 변절자들에게 거의 너무 많은 협박을 당해서 이게 그냥 불똥이 송 대표한테 튈 수 있다. 아, 이재명 때 기각시켰더니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번에 한번 좀 면피 좀 해보자. 소영길 뭐 어차피 뭐 힘도 없는 사람 잡아놓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근데 저한테 만약에 이제 이 의견을 물어보라면 유 부장판사는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보수 변절자들과 조중동한테 너무 많이 기스가 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걸 회복해 보려고 이재명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비교했을 때 소영길 대표의 혐의는 훨씬 더 혐의가 경미하고 개입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구속이면 소영길은 무조건 불구속이 돼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쓸데없이 소영길을 저 변절자들하고 조중동 눈치 보아서 구속을 시켰다간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과 이 보수가 유 판사를 또 좋게 보겠습니까? 병신으로 보지? 반면에 범민주당 지지자나 소영길 지지자는 야 이놈 봐라 이거 이제 이 전루가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하네. 완전히 양쪽에서 맞아 죽는 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소영길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유창원 판사가 알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재명을 영장 기각한 그 논리와 근거면 소영길은 무조건 기각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법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유 부장판사의 상황으로 보나 저는 기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또한 지금 현 상황이 윤석열이가 지금 조중동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또 송 대표가 정치적 활동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봐야 정치할 거거든요. 구속시키면 100% 옥중 출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옥중 당선되면서 윤석열이 심판되고 판다 바뀌면은 그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송 대표 문제는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하면 거기서 시간 넉넉하게 갖고 싸우면 되는 거고 소영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총선 때 심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소영길 하는 꼴 못 봐주겠다. 그럼 낙선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창원 부장판사가 미리 결정을 내릴 필요 없다. 그냥 던져놓으면 된다. 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성남 집회 끝나고 저희가 원래 좌우통합 집회 인원들이 이제 만찬하기로 했는데 송년회를 송 대표랑 만찬하게 되는데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랄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만찬하되 뭐 저도 구속된 바가 있는데 윤석열에게 구속됐다고 해서 뭐가 문제된 게 있어요 저한테? 다 이런 이 조작날조 수사로 구속되면은 그거 다 해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송 대표가 구속이 돼도 뭐 크게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